기장군, 울주공 등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에 사용 후 해결료 과세 방안 및 원전 사업자 지원 사업, 지자체 이관, 원자력 발전소 안전 강화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 원전 소재 지역 특별위원회 주최, 부경대학교 주관으로 기장지역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 지역 주민, 사회단체 간담회의 여론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부울경 뉴스는 한국과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이후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 주민간담회, 안전성과 생존 대책 등에 대하여 지난 12년 동안 기장군 장안, 정관, 일광, 철마 지역에서 시의원을 지낸 김유환 전 시의원, 현 기장향토문화연구회장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기장군에서 요즘 그 고리 원전 그 폐연료봉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히 그 사용 후 핵연료봉, 즉 그 폐연료봉의 현재 실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최초 발전소인 고리 1호기 1970년도에 착공하고 78년 4월 29일 날 상업 가동을 시작하고 현재까지 약 37년간 폐연료봉은 거기에 발생된 모든 폐연료봉 1호기 바로 발전소 바로 옆에 다가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스스로 우리 한수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37년 전부터 이루어져 있는 일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단 한 번도 이것을 공론화한다든지 또는 대책 대안을 어느 정부에서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회장님은 그동안 그 지역구가 그 정관, 장관, 일강, 철마 면에서 시의원 3선 의원은 거기서 하셨습니다. 그동안 하시면서 그 느낀 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그 사용 후 핵연료, 즉 폐연료봉에 대한 공론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지금 와서 공론화한다는 자체가 이건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였다라고 저는 단편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이건 이미 37년 전부터 폐연료봉이 계속 쌓여 있었고 또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대책을 세울 일이 아니고 국가가 이 사용 후 핵연료 즉 폐연료봉을 어떻게 안전하게 처리할 것이냐 이러한 것은 37년 전부터 이루어져 와야 될 일인데 이제 와서 이 공론화한다는 자체가 또 짧은 기간 동안에 뭐 학교 같은 데다가 의뢰해가지고 이걸 뭐 일부 소수 우리 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참 한심한 정부 행제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공론화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됩니까? 예. 이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하는 이 폐연료봉은 최소한도 제가 알기로 플루토늄 239 원자폭탄 원료가 되는 이 239는 그 반감기가 24,000년이 됩니다. 이게 안전하게 돌아오려고 하면 48,00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에 이걸 보관을 해야 되는데 계속 불이 붙고 있고 또 이 재앙은 인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또는 체르노빌 사고에서 보듯이 엄청난 인류 재앙을 가져다주는 대단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근데 이 물질을 지금 공론화 대상이 되죠. 당연히 되는데 공론화를 하기 이전에 국가가 먼저
국가 대책 대안 방안을 먼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고도의 전 세계적으로도 제대로 안전한 처분 방안에 대해서 연구된 것이 아직까지 학계에서 없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이 처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에게 이걸 물어가지고 무슨 답을 얻겠다는 얘기인지 무슨 공론화가 필요한 건지 지금 이 시점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걸 정부가 어떤 가드라인을 정해놓고 기준과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또 세계적인 사례나 이런 좋은 처리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놓고 어떤 지점이나 어떤 이러한 안전한 지역에 즉 한수원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원전 입지 조건에 보면 35,000년 이내에 지층, 지각의 변동이 없고 단단한 안반 구조 그리고 인근 주변은 인구가 많이 모여 살지 않는 곳에다가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라고 2001년도 신고리 발전소를 세우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서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런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부가 세워두고 그걸 또 조사를 하고 어느 지역이라고 볼 때 안전한 데가 있다고 볼 때 그때 비로소 이 지역 주민에게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안전한 지역이 있는데 이런 곳에다가 처분을 해야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공론화에 들어가야 될 일이지 전체를 사잡아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하면 안전한지 또는 이게 얼마나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무차별하게 공론화한다. 또 극소수의 주민에게 이거는 공론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그 사용 후 핵연료, 폐연료병에 대한 어떤 그 세계적인 사례를 혹시 연구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한수원과 정부가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심지층 공법을 도입해가지고 지금 그 시설을 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 핀란드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그는 약 지하 500m 밑에 땅에다가 넣어놓는, 보관해 놓는 그런 방법인데 아직 거기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스웨덴도 그런 방법으로 이 폐연료봉을 처분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은 확정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세계적으로 이걸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없고 특히 우리나라는 더더구나 스스로 밝히고 있는 내용에 보면 세계의 연구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많이 발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인류 대재앙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하나의 물질 때문에 나라가 없어질 존망의 위기에도 갈 수 있다. 이런 위급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회장님 긴 시간 대담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